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 예금만 들었는데 괜찮았어요. 서류에 사인하는 거 늘 해왔어요. 저 사람이랑은 오래 거래했으니까 믿을 수 있어요. 이 말들은 틀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맞을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정작 위험한 건 조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이건 무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경험이 만든 자동 판단의 문제입니다. 30년 전 경험이 오늘의 선택을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익숙함을 안전으로 착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이 과정이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오늘은 경험이 언제 우리를 지켜주고 언제 위험에 빠뜨리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경험을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하는 구체적 방법을 알아봅니다. 여기는 노후 생활 설명서입니다. 경험이 판단을 대신하는 과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뇌가 효율성을 위해 선택한 의도적인 전략입니다. 1단계 패턴 고착화 반복이 자동 판단 회로를 만든다. 방법 1 반복 경험이 뇌의 지름길을 만든다. 같은 행동을 10번 반복하면 뇌는 그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1000번 반복하면 그건 더 이상 판단이 아니라 반사가 됩니다. 예금 통장 만들기를 30년간 해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분증 주세요. 여기 사인하세요. 이 과정이 몸에 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상품 가입하시면 금리 더 드립니다. 여기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과정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금 통장이 아니라 펀드 가입일 수 있습니다. 뇌는 형식의 유사성을 내용의 동일성으로 착각합니다. 방법 2 예전에 해봤어가 검증 단계를 건너뛰게 한다. 처음 하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끝까지 듣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읽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해본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에도 했어요. 설명 안 들어도 괜찮아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익숙한 작업을 할 때 확인 단계를 70% 이상 생략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익숙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같은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방법 3 익숙함이 경계심을 낮춘다. 30년 전 은행 창구 직원이 말합니다. 예금하시려면 여기 사인하세요. 사인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오늘 은행 창구 직원이 말합니다. 이 상품 가입하시려면 여기 사인하세요. 사인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0년 전에는 상품이 단순했습니다. 예금은 예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름만 같고 내용이 다릅니다. 예금형 보험, 적금식 펀드, 투자형 예금 같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지만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익숙함은 안전의 증거가 아닙니다. 익숙함은 변화를 못 느끼게 만드는 마취제입니다. 2단계 환경 불일치 세상이 기억보다 빠르게 바뀐다. 방법 1 변화 속도가 기억 업데이트 속도를 추월한다. 과거에는 제도가 10년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융상품은 1년에 3번 바뀝니다. 통신요금제는 6개월마다 새로 나옵니다. 30대는 이 변화를 실시간으로 경험합니다. 앱을 매일 쓰고 광고를 매일 보고 새 제도를 매달 접합니다. 70대는 어떻습니까? 앱은 필요할 때만 씁니다. 새 제도는 직접 부딪혀야 알게 됩니다. 같은 1년이어도 30대가 접하는 변화의 양과 70대가 접하는 변화의 양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10년 전에 해봤어라는 기억이 지금을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방법 2 같은 이름,
다른 내용으로 착각을 유도한다. 보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릅니까? 아플 때 병원비 나오는 거. 이건 30년 전 보험의 정의입니다. 지금 보험은 어떻습니까? 종신보험은 저축상품처럼 설계되어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펀드처럼 운용됩니다. 이름은 똑같이 보험입니다. 하지만 구조는 완전히 다른 금융상품입니다. 방법 3. 과거 성공 경험이 오히려 위험 신호를 못 읽게 한다. 예전에 이 사람이랑 거래했는데 괜찮았어요. 예전에 괜찮았다는 건 그때 그 조건에서 괜찮았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괜찮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긍정적 경험을 부정적 경험보다 2배 이상 강하게 기억합니다. 예전에 괜찮았어라는 기억이 지금은 위험할 수 있어라는 신호를 덮어버립니다. 3단계 판단 오류 발생 확인 대신 추정으로 결정한다. 방법 1. 확인이 추정으로 바뀐다. 이 상품 가입하시면 금리 더 드립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뭘 확인해야 할까요? 금리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예전에도 이런 거 가입했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도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확인이 추정으로 바뀝니다. 방법 2. 설명을 듣지 않고 기억에 의존한다. 약관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전에 들었어요. 예전 약관과 지금 약관이 똑같을까요? 보험 약관은 매년 바뀝니다.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성인의 65%가 약관 설명을 건너뜁니다. 이유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방법 3. 변화된 조건을 놓치는 순간들. 무료 체험 3개월 드립니다. 3개월 후 자동으로 유료 전환됩니다. 해지하려면 전화해야 합니다. 해지 조건은 약관 17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 체험이라는 단어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조건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경험 의존이 만들어지는 3단계 구조입니다. 패턴 고착화가 자동 판단을 만들고 환경 불일치가 그 판단을 무력화시키고 판단 오류가 실제 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노년의 이 과정이 더 위험할까요? 이유 1. 경험 누적량의 역설. 30대는 30년을 살았습니다. 70대는 70년을 살았습니다. 누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70대입니다. 더 많은 경험, 더 강한 확신. 나는 70년 살았어.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 경험이 많을수록 내가 아는 일의 범주가 넓어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거 예전에 해봤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성인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접할 때 자신의 이해도를 평균 40% 과대평가합니다. 많이 알수록 모르는 걸 더 못 느낍니다. 이유 2. 환경 변화 체감 속도. 20대는 매일 변화를 접합니다. 앱 업데이트 알림이 매일 뜹니다. 새로운 약관 동의창이 매주 뜹니다. 70대는 어떻습니까? 앱은 한 달에 한 번 씁니다. 약관은 보지 않고 동의합니다. 같은 1년이어도 20대가 접한 변화의 양과 70대가 접한 변화의 양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유 3. 사회적 단서 감소. 30년 전에는 어떻게 거래했습니까? 동네 가게에서 물건 샀습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앱으로 주문합니다. 배달은 모르는 사람이 옵니다. 과거에 쌓아온 인간관계 기반 판단법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러면 뭘로 판단해야 합니까? 조건, 약관, 계약서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평생 훈련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이유 4. 실수 회복 시간.
30대가 잘못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총 1200만 원 손해입니다. 앞으로 30년 더 일합니다. 1200만 원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70대가 잘못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총 1200만 원 손해입니다. 앞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1200만 원은 노후자금 직격탄입니다. 같은 실수입니다. 하지만 임팩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후 5나이 들수록 신중해야라는 압박. 나이 드니까 판단력이 떨어지네. 이런 말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이 말은 두 가지 압박을 만듭니다. 압박 1. 실수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내가 실수하면 나이 들어서 그래라는 말 들을 거야. 이 두려움이 뭘 만듭니까? 빨리 결정하려는 충동을 만듭니다. 천천히 물어보면 이것도 모르냐는 소리 들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는 척합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합니다. 압박 2. 스스로에 대한 불신. 내가 정말 제대로 판단한 건가? 이 불안이 타인의 말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만듭니다. 전문가가 그러는데 맞겠지. 자기 판단을 믿지 못하니까 남의 말을 더 믿습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압박이 오히려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만듭니다.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노년에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가 더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험을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방법 1. 이번 것도 똑같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한마디. 예전에 가입했던 것과 이번 것도 똑같습니까? 왜 이 방법이 통하는가? 당신이 똑같냐고 물으면 판매자는 2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선택 1. 네, 똑같습니다. 만약 다르다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선택 2.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을 설명 들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실전 대화 예시. 판매자 이 상품 가입하시면 금리 높게 드립니다. 당신 제가 10년 전에 예금 가입했었는데 이번 것도 그것과 똑같습니까? 판매자 이건 예금이 아니라 적금형 펀드입니다. 당신 펀드요? 그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의사항. 이런 답변이 나오면 위험 신호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방법 2. 언제부터 유료입니까? 무료의 함정을 피하는 질문. 3개월 무료 체험 드립니다. 이 말을 들으면 뭘 물어야 할까요? 언제부터 유료로 바뀝니까? 유료 전환 전에 알림이 옵니까? 해지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무료 기간은 미끼입니다. 진짜 계약은 유료 전환 이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료 체험으로 가입한 사람의 70%가 유료 전환 사실을 모릅니다. 실전 대화 예시. 판매자 지금 가입하시면 첫 3개월 무료입니다. 당신 언제부터 유료로 바뀝니까? 판매자 3개월 후 자동으로 정회원으로 전환됩니다. 당신 그럼 해지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판매자 3개월 되기 7일 전까지 전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당신 정확히 며칠까지입니까? 달력에 표시해 두겠습니다. 방법 3. 해지할 때 불이익은요? 가입보다 종료가 중요하다. 들어갈 때는 쉽습니다. 나올 때는 어렵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설계된 구조입니다. 보험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 70%만, 적금 만기 전 해지하면 금리 0.1%, 가입은 3분, 해지는 3개월. 실전 대화 예시. 당신 이 상품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판매자 중도 해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당신 권장하냐 안 하냐를 묻는 게 아니라 해지했을 때 불이익이 뭔지 물어보는 겁니다. 판매자 원금의 일부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 일부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주의사항. 정상적인 상품은 해지 조건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문제 있는 상품은 해지 조건을 숨깁니다.
방법 4. 서류 대신 녹취로 남겨주세요. 기록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계약할 때 서류에 사인합니다. 그 서류는 판매자 손에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서류에 사인하셨잖아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상담 내용 녹음해도 되죠?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인가? 녹음된다는 걸 알면 거짓말을 못합니다. 녹음은 당신의 보험입니다. 실전 대화 예시. 당신 상담 내용 녹음해도 되죠? 판매자 녹음은 곤란합니다. 당신 왜 곤란합니까? 설명하신 내용이 맞다면 녹음되어도 문제 없지 않습니까? 주의사항. 녹음을 거부하면 의심하세요. 정상적인 거래는 녹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방법 5하루 생각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어막. 오늘 결정하시면 할인해 드립니다. 지금 아니면 이 조건 못 드립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루 생각하겠습니다. 왜 이 방법이 통하는가? 하루만 지나면 당신의 상태가 바뀝니다. 지금 판매자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압박받고 있습니다. 내일 집에 있습니다. 혼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당신 편입니다. 실전 대화 예시. 판매자 오늘 가입하시면 금리 0.5% 더 드립니다. 당신 하루 생각해 보겠습니다. 판매자 내일은 이 조건 못 드립니다. 당신 0.5% 때문에 잘못된 선택하는 게 더 큰 손해입니다. 하루 생각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정말 좋은 상품은 내일도 좋습니다. 오늘만 좋은 상품은 사실은 안 좋은 상품입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는 게 약점이 아닙니다. 익숙할수록 더 멈춰야 합니다. 이 5가지 방법으로 경험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은 조심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판단을 더 천천히 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결정을 잠시 멈추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는 노후 생활 설명서입니다. 원칙 1. 익숙함을 의심하라. 익숙함은 안전의 증거가 아닙니다. 익숙함은 변화를 못 느끼게 만드는 마취제입니다. 실행 방법. 예전에 해봤어라는 생각이 들면 조건 반사처럼 이렇게 말하세요. 이번 것도 예전 것과 똑같습니까? 이 질문 하나로 70%의 위험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익숙할수록 더 의심하세요. 원칙 2. 경험을 업데이트하라. 경험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최신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실행 방법. 변화 지점 3가지를 항상 확인하세요. 언제부터 유료입니까? 시기. 해지할 때 불이익은요? 조건. 서류 대신 녹취로 남겨주세요. 기록. 이 3가지만 확인해도 80%의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해지는 언제 어떻게 합니까? 좋은 답변 언제든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나쁜 답변 만기까지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칙 3. 천천히 할 권리를 지켜라. 빠른 결정이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천천히 한 결정이 좋은 결정입니다. 20대는 빨리 결정해야 기회를 잡습니다. 하지만 70대는 천천히 결정해야 실수를 피합니다. 실행 방법. 오늘 결정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조건 반사처럼 이렇게 말하세요. 하루 생각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90%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하루 생각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반응을 보세요. 좋은 반응 네, 충분히 생각하시고 연락 주세요. 나쁜 반응 오늘 아니면 기회 없습니다. 오늘만 좋은 건 사실은 안 좋은 겁니다. 최종 메시지. 노년은 조심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판단을 더 천천히 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20대는 빨리 결정해야 기회를 잡지만 70대는 천천히 결정해야 실수를 피합니다. 하루 생각하겠습니다를 말하는 건
약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을 지키기 위해 오늘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결정을 잠시 멈추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는 노후 생활 설명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 생각이 특히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사람과 거래할 때입니다. 우리 오래 알았잖아요. 친척인데 계약서까지 쓸 필요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계약서를 안 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중에 문제가 더 큽니다. 다음 편에서는 가까운 사람과 금전 거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기는 노후 생활 설명서입니다.